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건 그분의 성적인 취향이 나와 맞지 않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평소에 이 사람이 나한테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헤어진 거는 뭐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헤어진 건 그 사람은 자기를 구속하는 걸 싫어하는데 저를 신경 쓰는 게 싫고 번거롭대요. 사연자분이 생각을 하셨을 때는 본인이 그 사람을 구속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사연자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자신을 구속한다고 느꼈을까요? 자기는 마음의 총량이 작은데 나를 신경 써야 하고 그런 부분이 싫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연애의 기본적인 모습을 안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이전에 이런 분을 만나보신 적이 있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유지를 해본 적이 있으시면 모르겠는데 이런 유형의 사람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이분을 적응하는 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은 늘 바쁘다고 하고 그래서 저의 섭섭함을 이해해주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저를 소개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만났어요? 의사와 환자로. 아, 의사예요? 어떻게 연인관계로 발전을 한 거지? 환자로 계속 다니다가 그분이 개인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고 저도 마음이 있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은 그때 여친이 있었어요. 헤어지고 한 달도 안 돼서 저를 만났어요. 미친놈인가? 욕을 안 할 수가 없네.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그리고 주변에 의사라는 지인이 없어서 함부로 말씀을 드리는 게 맞나 싶기는 한데 보통 의사들은 나를 찾아온 사람들은 아픈 환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 사람과 이성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어느 정도 선을 가지고 있고 이 선을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써주신 사연만 보면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과연 이 사람이 환자랑 만나는 게 처음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여친도 환자예요. 앞에 만났던 여자분과도 관계가 조금 틀어질 것 같으니까 최대한 빠르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우리 사연자분한테 접근한 걸 보면 이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으로 갈아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고 사연자분과 만났을 때도 사연자분 이외에 연락하는 사람이나 비슷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 꽤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있잖아요. 초짜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능수능란해 보입니다. 그리고 웃긴 게 전 여친들의 잠자리도 다 얘기해줬거든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전에 만났던 사람과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사실 불편해요. 근데 이 사람과 이러한 관계를 유지했고 이런 식으로 관계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애초에 이 사람은 사연자분 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도 항상 나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방을 좋아하지 않았다라고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것보다 애초에 나보다 급이 낮은 여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 이상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상대방한테 그런 얘기를 못합니다. 누군가와 진지하게 만나서 연애를 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진지하게 누군가와 연애를 한다고 하면 본인과 비슷한 급의 여자나 또는 나를 휘둘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만 합니다. 근데 이분의 성격을 보아하니 나랑 비슷한 급의 여자나 나를 휘두를 것 같은 사람은 본인이 안 만날 것 같은데요. 애초에 이 사람의 성적 취향을 봐도 본인이 상대방을 원하는 대로 휘두르고 막 다룰 수 있는 그런 취향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서 연애를 하는 사람 또한 이와 비슷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돌싱이 된 이후로는 연애나 결혼을 안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곰 같은 여자 만날 거라고,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그런 여자를 만날 거라고. 그분이 돌싱이 된 이유를 정확하게는 추측할 수 없지만 가능성은 두 가지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첫 번째, 이전에 와이프분께서 애초에 이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라서 이런 것들을 버티지 못해서 헤어졌을 확률이 높고, 아니면 사연자분처럼 결혼을 한 상황에서도 와이프뿐만이 아닌 다른 사람과 이런 관계를 유지하다가 결국 상대방이 지쳐서 상대방을 놓았거나, 가능성은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보다 급이 낮은 여자를 선택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의도도 있겠지만 나를 쉽게 놓지 못하게끔 상대방을 조련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조련. 저한테 최고의 작품이래요. 한번 물어볼게요. 머리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누가 봐도 아닌 걸 알잖아요. 근데 사연자분 스스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왜 이 사람을 못 놓는 것 같아요? 외로워서? 저 진짜 오랜만에 연애를 해서 그동안 기대고 싶은 사람이 필요했구나 싶었어요. 그분과 만나고 있을 때는 외롭다는 생각이 안 드셨어요?
아닐 것 같은데? 그 사람과 만날 때 오히려 더 외롭고 더 불안한 감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을 것 같은데, 더 불안하고 의심하고 괴로웠어요. 진짜 최악으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있고 말고 이런 걸 떠나서 애초에 이 사람이 우리 사연자분한테 접근한 목적 자체가 속궁합이었을지언정, 만약에 진짜 속궁합이 잘 맞았으면 사랑이 있는 척이라도 하면서 어떻게든 이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사연자분이 서운한 부분을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우리 사연자분을 버린다라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은 사연자분과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속궁합이 만족스럽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이때까지 만났던 여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네? 라는 느낌이 들었을 확률이 제일 높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헤어지고 약간 애매한 파인 듯 아닌 듯 잠시 지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사연자분이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지금 나와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 나뿐만이 아니다라는 걸 항상 머릿속에 각인을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에는 또 카톡으로 항상 실시간으로 자기 이야기하고 사진 찍어 보내주고 하거든요. 왜냐면 이만큼의 관심만 주면 이 사람은 나와의 잠자리를 허락할 거라는 걸 알거든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노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우리 사연자분한테 궁금해했던 모습이 상상이 가요. 그냥 본인 얘기 100번 하고 아예 관심을 안 가져주면 이 사람이 떨어져 나갈지도 모르니까 나와의 관계를 놓지 못하도록 최소한의 관심만 줬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지금 내가 무얼 하고 있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항상 자기 이야기만 하잖아요. 근데 이 속에는 우리 사연자분을 궁금해하는 것들이 들어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 내 이야기나 내 기분을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친구 목록을 내렸을 때 사연자분이 딱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냥 자기 얘기를 들어주고 심심할 때 자기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를 전혀 궁금해하지 않아서 그것도 속상했어요. 사연자분이 누구보다 제일 많이 느끼셨겠지만, 상대방이 나를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건 애초에 이 사람은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다는 겁니다. 단 0.1%라도 우리 사연자분을 사랑하는 감정이 있었다면 사연자분을 분명히 궁금해했을 거예요. 근데 단 한순간도 우리 사연자분을 궁금해한 적이 없다면 이 사람은 단 한순간도 우리 사연자분을 진심으로 사랑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근데 사연자분, 상대방은 우리 사연자분이 언제 연락을 하셔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사연자분과의 관계가 여기서 끝이 나든 아니면 시간이 지나서 우리 사연자분이 다시 연락이 오든 여기에 그 어떤 아쉬움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언제든지 우리 사연자분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니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맘먹으면 누구라도 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철저히 본인의 수준을 알고 있고 본인보다 아래인 사람들이 어떤 여자인지 알아요. 그리고 이런 여자들한테만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나한테 휘둘릴 가능성은 높아도 내가 이 사람한테 휘둘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 사람도 제가 곰인 줄 알았는데 너무 예민하다고 자기랑 비슷해서 싫댔어요. 좋게 말하니까 곰이지, 그 사람이 원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하자고 하는 거에 군말 없이 다 따라와주고 뭐 하나 토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여자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다른 사람으로 갈아치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이 존재하겠습니까? 상대방도 나랑 똑같은 마음이 아닌 이상, 나랑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일반적인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면 아무도 못 버텨요. 그럴 것 같아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환자랑 그렇게 관계를 유지하는데 그 정도의 준비를 안 했을까 싶습니다. 그 혹시나 문제가 왜 생길 것 같아요. 본인도 꼬리가 길면 밟힐 거 알고 있고 진짜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은 이때까지 했던 행동들이 다 들통날 것 같으니까 최소한의 방어책을 마련해 놓는 거죠. 이것만 봐도 답이 나온다니까?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이 진심이면 저딴 생각을 하겠습니까? 애초에 본인이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나 하는 행동 자체가 내가 생각해도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거라고. 그 벌 받는 거는 굳이 욕 안 해도 인간응보라는 말을 좀 믿으십시오. 나는 그 말을 믿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있잖아,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둔다. 연애가 아니더라도 있잖아, 사업이 망하든 뭐 사람한테 당해가지고 돈을 띄어먹든 뭐가 됐든 간에 있잖아, 다른 사람한테 준 상처는 다른 어떤 무언가로 돌려받는다.
저는 살면서 이걸 진짜 많이 겪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서도 마음이 안 좋은 게 그 사람도 나쁜 면만 있는 게 아닌데 싶어서요. 처음 사연을 들었을 때부터 자꾸 마음에 걸렸던 게 뭐냐면 어떤 상태인지는 알겠는데 제발 우리 사연자분이 이 사람한테 길들여지지만은 않았으면 했는데 어느 정도 길들여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 누가 봐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와중에 이 사람이 자꾸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만 봐도 사연자분께서는 어느 정도 상대방한테 길들여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진짜 사랑했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사연자분을 단 한순간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두 분의 관계는 끝이 정해져 있어요. 상대방한테 없는 걸 자꾸 갈구하시기 때문에 우리 사연자분이 원하시는 이 사랑에 대한 목마름은 절대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단 1%도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이 슬퍼요. 저는 진짜 많이 좋아했거든요. 느껴집니다. 굳이 말씀 안 해주셔도 본인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과 계속 관계를 이어가봤자 상처받는 건 나라는 걸, 절대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을 거라는 걸 그 사람을 겪어본 우리 사연자분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놓지 못한다는 건 사연자분이 그 사람을 얼마나 진심으로 좋아했는지는 저도 압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감정은 절대 일방적인 관계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일방적인 관계에서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겨나지도 않을 뿐더러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가 해당되지도 않아요. 그냥 나 혼자 이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일방적인 관계에서 사랑이 생겨나는 경우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말고는 없습니다. 연인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좋아해야 그 사이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필수 불가결하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한번 고민해 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냥 나라는 사람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의사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봤을 때 이성으로 매력을 느낄 정도로 본인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 스스로에게 자신이 없어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으면 누가 봐도 나보다 가치가 높은 사람이 나한테 다가올 때는 한 번쯤은 경계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을 의심해 볼 법합니다. 제가 지금 이걸 왜 여쭤봤냐면 사연자분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한테 너무 무방비한 상태예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마음 먹고 달려들면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헷가닥 넘어갈 것 같아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본인이 어떤 사람임을 알고 있고 그리고 항상 본인보다 급이 낮은 아래에 있는 여자를 볼 줄 알고 그런 사람을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내가 두 번 안 당하려면은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준다고 호감이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여기에 혹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진심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이성을 붙잡고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을 정도로 괜찮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여기에 대한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으면 최소한 두 번은 이런 사람을 만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고 싶으시면 사랑받을 준비를 하셔야죠. 누군가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나 스스로를 아껴야 된다니까? 물건도 그렇잖아요. 내 눈앞에 어떠한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이 흠집도 많이 나 있고 사람 손도 많이 탄 것 같고 때도 많이 탔어. 그러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 물건을 소중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물건 자체가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기스 하나 없고 빛이 나고 광택이 나면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이 새것 같은 느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물건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룬다고요. 그런 것처럼 내가 누군가한테 사랑받기를 원하고 누군가한테 존중받기를 원하면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하는 건 내가 나 스스로를 아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사연자분은 상대방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나를 그냥 방치하고 있어요. 그럼 저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일집 이 반복되는 루틴 안에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 두 가지를 오랫동안 유지했기 때문에 본인이 외롭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을 조금이라도 채우려면 그 사이에 연애가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온전히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사이에 연애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지를 알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이 사이에 연애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서로가 연애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놔야 된다고. 연인관계라는 건 여러분, 두 사람이 연애를 한다고 해서 365일 서로를 부축해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같이 연애를 하다 보면 삐걱거릴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런 순간에 서로가 의지하고 일으켜주고 앞으로 걸어나가는 거지, 만나는 내내 서로한테 의지를 하고 힘이 되어주려고 하고 그런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 이런 연애는 오래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내가 됐든 상대방이 됐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할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온전히 나 혼자서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로지 홀로 설 수 없는 상태에서 불순한 목적이 그득한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의 가치관에 나라는 사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은 답답한 마음이 안 사라질 것 같습니다요. 안 사라지면은 결국은 그 사람한테 갈 겁니다. 그 길을 걸었을 때 결과가 뻔히 보이고 사연자분이 얼마나 망가질까 보여서 막는 겁니다. 본인이 어떻게든 마음을 접어보려고 하는 의사가 일단 있으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본인은 듣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인정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못 말릴 겁니다. 내가 아무리 이 사람한테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한테는 들리지 않는구나라고 느끼게 되면 결국은 그렇게 나한테 좋은 말을 해주던 사람들도 하나둘 사라지거든. 그래서 내가 올바른 방향을 잡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남아있을 때 가능하다면 빨리 제자리로 찾아오는 게 좋습니다. 인간이 불행할 걸 알면서도 이걸 선택하는 이유는 무지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내가 경험을 안 해본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한 달밖에 못 살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불행한 연애에 목숨 걸 겁니까? 그렇지 않다니까. 어떻게든 이 남은 삶을 최대한 행복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 내 기준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소중하게 시간을 쓰려고 하겠죠. 불행하려고 사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행복을 가까이 두고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불행을 끊어낼 줄 알고 불행을 멀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행복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행복을 만끽하고 살아가겠습니까? 행복을 느끼고 살려면 일단 내 속에 있는 불행들을 다 끄집어내서 갖다 버려야 돼. 근데 지금처럼 불행할 게 뻔한 무언가를 계속 유지하면 앞으로의 삶은 불행하다라는 게 정해져 있는 결과예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시간의 가치를 깨닫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간의 소중함을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